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치타운의 제널윤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 차기 대통령 뉴스리 누런 황금 공황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른씨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그만둘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면서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권에서 이렇게까지 윤 총장을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7월달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즉 공수처법이 본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달에 시행되고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그의 여러가지 부수적인 인맥을 구성하려면 한두 달은 더 걸리겠죠.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공수처법이 설치되기는 기간에 전에는 여권 인사들을 조사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윤 총장 자진 사퇴를 끌어내서 검찰 독립을 강조한 정부를 조금 더 친정 인사로 검찰 조직을 편성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나 법원 내부는 윤석열 사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친여정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눈에 가시가 같이 보일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민주당의 사퇴 압력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윤 총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진 사퇴도 있을 거고 정부의 압력에 떠밀려서 강판되기도 할 것이고 또 아니면은 보다 자기의 훗날을 도모하면서 사표를 낼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에 대한 세 가지 여론을 감지하면서 저는 윤 총장이 민주당 압박에 굴복하여 강판되면 차기 대권 후보로 제일 순위로 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야당의 어느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표심이 어디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여당 압력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조금 더 젊은 사람, 어느 한쪽에 크게 계파에 쏠리지 않고 중도적인 스탠드를 취하면서 실용적인 후보자가 대권에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극자도 아니고 극우도 아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달에 세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윤 총장은 11%의 지지율로 이낙연 후보에 의해서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윤 총장이 대권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 20% 지지율은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당에는 전직 총리인 이낙연 후보가 총리의 간판을 등에 지고 그리고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고건 총리, 이해창 총리, 무슨 총리 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총리들도 대권 후보가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 원빠들이 이낙연 후보를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밀어줄지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어떠한 오점이 튀나올 수도 있지 아직은 세상사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변명치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민주당 압력에 강판되면 즉시 야권 대선 후보가 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란 자기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기 주변을 둘러싼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에 상관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통양대 교수는 세계일보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님, 이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자꾸 정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마시라며 일침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넉 달 후 진정권 씨는 윤석열을 내치면 상황이 아주 불만할 거다라며 원래 고양이 그러니까 윤 총장의 뜻하죠. 고양이가 사라지면 곳간에 쥐새끼들이 득실거리는 법이라면서 그 쥐새끼들은 추미애 하우스, 서른 마우스, 강목 마우스, 용인 마우스, 남궁 마우스, 주민 마우스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이런 침묵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니까 이는 대선 선거 날짜 8개월 앞이 되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서 사표를 내고 8개월 동안 대선 후보로 돼서 대권 후보에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져볼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른 후보 어떤 후보보다도 너무 일찍 후보군에 나와서 신상털이를 당하는 것보다도 아침 맞게 출발하여 대권 후보에 도전하는 윤 총장의 앞날에 누런 황금 봉황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의 양날의 칼에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러쿵저러쿵 하지 못하고 그대로 여권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야권 대권 후보가 되느냐 갈림길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권에 굴복을 하면 윤 총장은 윤 씨가 아니라 추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윤 총장은 지금 시점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윤 총장의 앞날에 누런 황금 봉황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타운의 채널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